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윤명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3년 만에 알게 된 1억 2천만 원이 들어있는 비밀 통장 이야기거든요. 처음엔 남편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저희 남편 박창수 씨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평생을 버스 기사로 일했죠.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수십 년간 했어요. 명자여, 애들 대학까지만 보내면 이제 좀 쉴 수 있을 거야. 그런 말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져서 일주일 만에 저를 떠났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문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숨은 예금 찾아가세요. 땡땡은행. 처음엔 A, 또 보이스 피싱이네 했어요. 요즘 이런 사기 문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은행 이름도 정확하고 번호도 평소 봤던 것과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은행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고객센터입니다. 저기, 남편 이름으로 된 휴면 계좌가 있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고객님, 확인됩니다. 박창수 고객님 명의로 된 계좌가 있으시네요. 잔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1억 2천만 원이요. 정말이요?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은행에 갔어요. 신분증이랑 사망진단서를 들고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은행 직원이 통장 내역을 뽑아서 보여주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23년 전부터 거래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매달, 정말 매달 빠짐없이 30만 원씩 들어와 있었어요. 23년 동안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입금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지정, 무기명 현금 입금, 미확인 입금자. 이런 식으로만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결혼하고 40년 동안 살았는데 남편이 이런 돈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오히려 돈 좀 아껴 써야겠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이런 말만 했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에는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혹시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었나? 아니면 무슨 나쁜 일이라도 한 건가? 평생 성실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창고에 있던 먼지 쌓인 결혼 앨범도 꺼내고 서랍에 있던 오래된 편지들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결혼 초기에 찍은 사진 뒤에서 작은 글씨를 발견했어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 시. 남편 이니셜이었어요. 그런데 뭘 용서받고 싶어 했던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남편이 다니던 버스 회사 동료들한테 연락해봤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친했던 김 기사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동네 작은 카페에서 만났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명자 씨, 사실 창수 형이 숨기고 있던 일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이요? 창수 형이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지금부터 한 30년도 더 전 일인데 새벽 첫차 운행하다가 큰 사고를 낸 적이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떤 사고요? 새벽 5시쯤이었대요. 시야가 안 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버스 앞으로 튀어나왔대요. 창수 형이 그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다행히 그 청년은 살았어요. 하지만 다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수술을 몇 번 받았는데도 결국 평생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됐죠. 정말 충격이었어요. 30년 넘게 같이 살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당시에 버스 회사 보험으로 병원비는 다 처리됐어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었고요. 그 청년이 음주 상태로 무단 횡단을 한 것도 있었고 해서요. 그런데 왜? 장수형은 그게 아니었어요. 매일 밤 잠을 못 자더라고요. 내가 그 청년 인생을 망쳤다면서 자책하고, 그래서 직접 그 청년을 찾아갔어요. 사과하고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죠.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달 돈을 네, 처음에는 생활비도 보태주고 나중에는 매달 일정 금액을 계속. 그 청년도 굳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겠다고 해서 무기명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했대요. 그분이 아직 살아계세요. 김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치매가 와서 지금은 요양원에 계세요. 가족들이 더 이상 돌보기 어려워서. 며칠을 고민했어요. 과연 그분을 만나는 게 맞을까? 지금 가서 뭔 소용이 있을까? 하면서요. 그런데 결국 가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3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분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요양원에 갔는데 마음이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한때는 젊은 청년이었을 그분이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새고 휠체어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간병사 말로는 요즘은 가족도 잘 못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창수의 아내예요. 그분은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냥 허공만 바라보시더라고요. 제 남편이 30년 넘게 어르신을 생각했어요. 매일매일 미안해하고 뭔가 보상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모은 거예요. 그분 앞에 은행에서 찾은 돈 일부를 두면서 말했어요. 어르신이 기억하시든 못하시든 상관없어요. 제 남편은 끝까지 어르신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분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돈은 모두 요양원에 기부했어요. 환자분들 치료비하고 시설 개선하는 데 써달라고 하면서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녁 하늘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여보, 이제 마음 놓으셔도 돼요. 당신 빚은 다 갚았어요. 가슴 한구석에 있던 무거운 게 사라진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남편이 혼자 짊어지고 있던 마음을 이제야 비로소 덜어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가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희 남편처럼 말이에요. 진짜 사랑이라는 게 때로는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